자, 민주당의 다른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강북을 저희가 뭐 한 달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목발 경품 발언 논란됐던 그리고 거짓사가 논란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퇴를 했고요. 공천 취소가 됐고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번 더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 정봉주로서 20년 만에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공천 배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통화하시거나 소통하신 거 있으시면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랑 김우영 후보 둘러싼 논란. 과거 오래전 본인들이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발언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공천 취소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 한번 마지막으로 밝힌 것 같고 일단 조수진 전략 경선에 나서는 조수진 후보 건투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갈 기자 일단은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빈다고 했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조수진 후보가 부정적 견해를 좀 드러냈던 사실이 좀 뒤늦게 하나 더 알려졌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후보가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정치해보지 않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분께 졌다는 건 박빙이 아니고 크게 진 거다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은 확장성이 없다. 강성 지지층은 자신들의 의견 외에는 들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는 부결 요청은 명백한 잘못이다. 방탄 단식 아니라는데 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 후보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 후보는 저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개혁 인사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김보엽 대변인님, 예.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일단은 건투를 빈다고 좀 약간 미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일단은 조수진 후보 자체가 친명계 쪽에서 약간 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쪽일까요? 일단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여러 얘기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인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는 조수진 후보죠, 이제. 예. 후보의 발언 중에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변호사로서, 개혁 인사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칭찬을 하고 이재명 대표죠,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칭찬만 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되는가? 그거는 강성 지지층이 좀 마음을 넓게 쓰셔야 된다. 집권을 하고 집권 여당이 되고 그러려면 날개를 크게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을 분명하게 세우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손을 잡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래야지 당신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건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조수진 후보하고 경선에 나서는 박용진 의원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을이 아니라 광주에 가서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전국 당원 투표가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박 의원은 일단 호남에서 강북을 후보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좀 상황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구 의뢰에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마주한 우리 당 경선의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북을 경선을 위해 제 고향 전북에 오면서까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룰에 경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내 경쟁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원칙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고향에서 당원동이 될 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실장님, 일단은 오늘 오후에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오후 6시 이후 저녁이 될 것 같은데 전국 당원 투표로 상당수가 70%인가요? 전국 그렇죠. 당원 투표로 일단은 좀 이례적인 상황 같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축구로 치면 몇 골 내주고 시작하는 건가요? 이 표현 자체가. 골이 예를 들어서 뭐 90분 남아 있는데 10골이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전후반 90분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 뭐 3분 주어졌는데 다 지나가고 10초 남았습니다. 네. 딱 10초 남았는데 10대 0이다. 그럼 못 이기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는 30점을 감점을 받아야 되고 하위 10%니까요. 그런데 상대 후보인 조수진 후보는 여성에다가 또 정치 신인입니다. 25%또 가점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격차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55%포인트 격차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의 사실 전 용기라고 봅니다. 용기다. 끝까지 도전을 하고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을 역사에 기록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저런 서사가 하나의 어떤 정치인을 또 다른 어떤 레벨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보이면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경기에 그래도 나는 출전한다라는 박용진 후보의 어떤 입장에 저는 어쨌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박용진 후보 자체에 대해서 조금 기회를 더 주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경선을 했지만 그 중에서 1등하는 후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2등한테 준 뭐 그런 우리 사례가 전남도 순천 사례도 있고 이래서 예. 뭐 그냥 주면 안 되냐. 예, 예. 이제 이래 했더니 아마 이 대표도 그런 어떤 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아마 최고위원들이 그건 일단 경선의 진부는 말하자면 재책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차점자 주자 그러셨어요? 차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회의에서.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운 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어떤 당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난 박용진 의원이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부겸 위원장 얘기를 빌리자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후보한테 승계를 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한번 더 지켜봐 보도록.